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한 사람 때문에 내 세상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질문을 안고 살아오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통의 중심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그리고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간 상담실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아픈 사연을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유독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바로 깊은 분노와 좌절감 뒤에 숨겨진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즘의 그림자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분노를 단순한 감정의 폭발로 생각하지만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많은 경우 강력한 나르시시즘적 성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타인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는 욕구, 내가 옳으니 당신은 내 생각과 우선순위를 따라야 한다는 오만한 태도,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극단적인 이기심, 그리고 그 결과로 타인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고 착취하는 모습.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우월감.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나르시시즘이라는 파괴적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관계에 좋을 리 없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관계가 좀 삐걱거린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담실을 찾은 많은 분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 상당수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남긴 파괴적인 대가를 온몸으로 겪어낸 살아있는 증인일 것입니다.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고 그 거대한 파장은 마치 돌멩이가 던져진 호수처럼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자녀 혹은 손주와의 관계가 망가져버리기도 하고 오랜 친구들을 잃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농간으로 인해 평생 몸담았던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직장을 잃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이 남기는 상처와 피해는 결코 그냥 그런 일도 있지 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 경로를 통째로 뒤틀어버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랐을 텐데라는 생각을 수없이 반복하며 고통스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경험 후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라며 스스로를 탓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남긴 건 고통뿐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우려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너무 깊이 갇힌 나머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을 멈춰버리는 경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미 물리적으로 내 삶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긴 분노와 억울함, 비통함이라는 감정의 족쇄에 스스로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과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그 너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가볍거나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마침내 치유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나는 이 분노와 억울함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내뱉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두운 터널의 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이라는 씨앗을 너무나 쉽게 심어놓습니다. 그들의 언행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지독히 불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선언해야 합니다. 이젠 정말 충분해. 나는 더 이상 이 끔찍한 감정으로 내 인생이 규정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내 삶이 피해자라는 역할에 갇히는 것을 원치 않아. 이제 나는 다른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됐어. 라고 말입니다. 그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냉정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진실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 진실은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변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천 번의 경험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과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한다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통찰력을 가질 의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고쳐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반드시 그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강요하고 설득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스스로에게 너무나 감명받았거나 혹은 너무나 두꺼운 방어기제로 자신을 감싸고 있어서 내면의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때로 잔인하고 혹독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공정함과 정의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 또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과거의 슬픔이나 후회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 잊었어라며 어깨를 으쓱하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때때로 문득문득 아픔이 밀려오고 후회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위협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상실감 속에서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성장은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며 경악하고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압니다. 앞으로 그들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듣더라도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믿을 수 있어. 그리고 전혀 놀랍지 않아. 라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나는 이 모든 상처와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완벽한 그림은 아닐지라도 나는 내 삶을 위한 훌륭하고 단단한 플랜 B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안에 분노라는 덫에 갇혀있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가 나에 대해 내렸던 그릇된 평가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된 자아로 살아가는 그들이 나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 끔찍한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이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를 공정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좋은 사람들, 올바른 환경, 선한 상황에 놓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상처를 굳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 곁에 있을게요.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요. 라고 말해주는 것. 그 연대의 경험은 당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완전한 치유의 원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이 치유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더 큰 연대의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선한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남긴 지속적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어야만 했던 당신의 삶에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추악한 진실들이 우리 삶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이제 이스라엘인 마음과 분노를 내려놓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과거의 분노는 한때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에게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나는 존엄과 존중, 그리고 품위 있는 태도로 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을지라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온전한 당신 자신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당신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증오와 착취 속에서 살아가는 나르시시스트들을 저는 동정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연결된 감정의 탯줄을 끊어내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증오 대신 사랑을 믿습니다. 이 말을 당신의 만트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증오 대신 사랑을 믿습니다. 만약 분노와 억울함이 그 사랑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사랑이 이기게 하십시오. 저는 제가 친절과 사랑에 헌신할 때 가장 나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스스로를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당신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분노와 원망은 당신의 내면을 갉아먹는 독약과 같습니다. 더 이상 그 독을 마시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그 감정에서 해방시키고 선함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추악한 진실은 인정하되 당신의 온전함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진정한 의미의 온전함 속에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길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평화를 향한 여정을 계속해서 더 멀리,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가 함께.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한 사람 때문에 내 세상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질문을 안고 살아오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통의 중심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그리고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간 상담실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아픈 사연을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유독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바로 깊은 분노와 좌절감 뒤에 숨겨진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즘의 그림자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분노를 단순한 감정의 폭발로 생각하지만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많은 경우 강력한 나르시시즘적 성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타인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는 욕구, 내가 옳으니 당신은 내 생각과 우선순위를 따라야 한다는 오만한 태도,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극단적인 이기심, 그리고 그 결과로 타인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고 착취하는 모습.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우월감.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나르시시즘이라는 파괴적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관계에 좋을 리 없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관계가 좀 삐걱거린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담실을 찾은 많은 분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 상당수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남긴 파괴적인 대가를 온몸으로 겪어낸 살아있는 증인일 것입니다.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고 그 거대한 파장은 마치 돌멩이가 던져진 호수처럼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자녀 혹은 손주와의 관계가 망가져버리기도 하고 오랜 친구들을 잃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농간으로 인해 평생 몸담았던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직장을 잃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이 남기는 상처와 피해는 결코 그냥 그런 일도 있지 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 경로를 통째로 뒤틀어버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랐을 텐데라는 생각을 수없이 반복하며 고통스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경험 후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라며 스스로를 탓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남긴 건 고통뿐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우려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너무 깊이 갇힌 나머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을 멈춰버리는 경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미 물리적으로 내 삶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긴 분노와 억울함, 비통함이라는 감정의 족쇄에 스스로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과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그 너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가볍거나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마침내 치유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나는 이 분노와 억울함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내뱉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두운 터널의 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이라는 씨앗을 너무나 쉽게 심어놓습니다. 그들의 언행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지독히 불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선언해야 합니다. 이젠 정말 충분해. 나는 더 이상 이 끔찍한 감정으로 내 인생이 규정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내 삶이 피해자라는 역할에 갇히는 것을 원치 않아. 이제 나는 다른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됐어. 라고 말입니다. 그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냉정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진실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 진실은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변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백, 수천 번의 경험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과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한다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통찰력을 가질 의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고쳐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반드시 그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강요하고 설득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스스로에게 너무나 감명받았거나 혹은 너무나 두꺼운 방어기제로 자신을 감싸고 있어서 내면의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때로 잔인하고 혹독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공정함과 정의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 또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과거의 슬픔이나 후회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 잊었어라며 어깨를 으쓱하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때때로 문득문득 아픔이 밀려오고 후회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위협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상실감 속에서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성장은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며 경악하고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압니다. 앞으로 그들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듣더라도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믿을 수 있어. 그리고 전혀 놀랍지 않아. 라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나는 이 모든 상처와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완벽한 그림은 아닐지라도 나는 내 삶을 위한 훌륭하고 단단한 플랜 B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안에 분노라는 덫에 갇혀있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가 나에 대해 내렸던 그릇된 평가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된 자아로 살아가는 그들이 나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 끔찍한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이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를 공정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좋은 사람들, 올바른 환경, 선한 상황에 놓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상처를 굳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 곁에 있을게요.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요. 라고 말해주는 것. 그 연대의 경험은 당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완전한 치유의 원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이 치유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더 큰 연대의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선한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남긴 지속적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어야만 했던 당신의 삶에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추악한 진실들이 우리 삶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이제 이스라엘인 마음과 분노를 내려놓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과거의 분노는 한때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에게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나는 존엄과 존중, 그리고 품위 있는 태도로 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을지라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온전한 당신 자신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당신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증오와 착취 속에서 살아가는 나르시시스트들을 저는 동정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연결된 감정의 탯줄을 끊어내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증오 대신 사랑을 믿습니다. 이 말을 당신의 만트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증오 대신 사랑을 믿습니다. 만약 분노와 억울함이 그 사랑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사랑이 이기게 하십시오. 저는 제가 친절과 사랑에 헌신할 때 가장 나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스스로를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당신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분노와 원망은 당신의 내면을 갉아먹는 독약과 같습니다. 더 이상 그 독을 마시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그 감정에서 해방시키고 선함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추악한 진실은 인정하되 당신의 온전함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진정한 의미의 온전함 속에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길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평화를 향한 여정을 계속해서 더 멀리,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가 함께.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한 사람 때문에 내 세상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질문을 안고 살아오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통의 중심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그리고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간 상담실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아픈 사연을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유독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바로 깊은 분노와 좌절감 뒤에 숨겨진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즘의 그림자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분노를 단순한 감정의 폭발로 생각하지만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많은 경우 강력한 나르시시즘적 성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타인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는 욕구, 내가 옳으니 당신은 내 생각과 우선순위를 따라야 한다는 오만한 태도,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극단적인 이기심,
그리고 그 결과로 타인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고 착취하는 모습.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우월감.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나르시시즘이라는 파괴적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관계에 좋을 리 없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관계가 좀 삐걱거린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담실을 찾은 많은 분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 상당수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남긴 파괴적인 대가를 온몸으로 겪어낸 살아있는 증인일 것입니다.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고 그 거대한 파장은 마치 돌멩이가 던져진 호수처럼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자녀 혹은 손주와의 관계가 망가져버리기도 하고 오랜 친구들을 잃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농간으로 인해 평생 몸담았던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직장을 잃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이 남기는 상처와 피해는 결코 그냥 그런 일도 있지 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 경로를 통째로 뒤틀어버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랐을 텐데라는 생각을 수없이 반복하며 고통스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경험 후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라며 스스로를 탓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남긴 건 고통뿐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우려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너무 깊이 갇힌 나머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을 멈춰버리는 경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미 물리적으로 내 삶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긴 분노와 억울함, 비통함이라는 감정의 족쇄에 스스로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과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그 너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가볍거나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마침내 치유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나는 이 분노와 억울함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내뱉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두운 터널의 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이라는 씨앗을 너무나 쉽게 심어놓습니다. 그들의 언행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지독히 불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선언해야 합니다. 이젠 정말 충분해. 나는 더 이상 이 끔찍한 감정으로 내 인생이 규정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내 삶이 피해자라는 역할에 갇히는 것을 원치 않아. 이제 나는 다른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됐어. 라고 말입니다. 그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냉정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진실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 진실은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변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백, 수천 번의 경험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과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한다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통찰력을 가질 의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고쳐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반드시 그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강요하고 설득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스스로에게 너무나 감명받았거나 혹은 너무나 두꺼운 방어기제로 자신을 감싸고 있어서 내면의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때로 잔인하고 혹독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공정함과 정의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 또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과거의 슬픔이나 후회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 잊었어라며 어깨를 으쓱하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때때로 문득문득 아픔이 밀려오고 후회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위협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상실감 속에서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성장은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며 경악하고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압니다. 앞으로 그들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듣더라도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믿을 수 있어. 그리고 전혀 놀랍지 않아. 라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나는 이 모든 상처와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완벽한 그림은 아닐지라도 나는 내 삶을 위한 훌륭하고 단단한 플랜 B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안에 분노라는 덫에 갇혀있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가 나에 대해 내렸던 그릇된 평가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된 자아로 살아가는 그들이 나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 끔찍한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이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를 공정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좋은 사람들, 올바른 환경, 선한 상황에 놓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상처를 굳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 곁에 있을게요.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요. 라고 말해주는 것. 그 연대의 경험은 당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완전한 치유의 원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이 치유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더 큰 연대의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선한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남긴 지속적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어야만 했던 당신의 삶에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추악한 진실들이 우리 삶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이제 이스라엘인 마음과 분노를 내려놓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과거의 분노는 한때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에게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나는 존엄과 존중, 그리고 품위 있는 태도로 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을지라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온전한 당신 자신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당신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증오와 착취 속에서 살아가는 나르시시스트들을 저는 동정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연결된 감정의 탯줄을 끊어내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증오 대신 사랑을 믿습니다. 이 말을 당신의 만트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증오 대신 사랑을 믿습니다. 만약 분노와 억울함이 그 사랑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사랑이 이기게 하십시오. 저는 제가 친절과 사랑에 헌신할 때 가장 나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스스로를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당신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분노와 원망은 당신의 내면을 갉아먹는 독약과 같습니다. 더 이상 그 독을 마시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그 감정에서 해방시키고 선함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추악한 진실은 인정하되 당신의 온전함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진정한 의미의 온전함 속에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길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평화를 향한 여정을 계속해서 더 멀리,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가 함께.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한 사람 때문에 내 세상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질문을 안고 살아오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통의 중심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그리고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간 상담실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아픈 사연을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유독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바로 깊은 분노와 좌절감 뒤에 숨겨진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즘의 그림자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분노를 단순한 감정의 폭발로 생각하지만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많은 경우 강력한 나르시시즘적 성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타인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는 욕구, 내가 옳으니 당신은 내 생각과 우선순위를 따라야 한다는 오만한 태도,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극단적인 이기심, 그리고 그 결과로 타인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고 착취하는 모습,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우월감,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나르시시즘이라는 파괴적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관계에 좋을 리 없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관계가 좀 삐걱거린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담실을 찾은 많은 분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 상당수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남긴 파괴적인 대가를 온몸으로 겪어낸 살아있는 증인일 것입니다.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고 그 거대한 파장은 마치 돌멩이가 던져진 호수처럼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자녀 혹은 손주와의 관계가 망가져버리기도 하고 오랜 친구들을 잃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농간으로 인해 평생 몸담았던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직장을 잃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이 남기는 상처와 피해는 결코 그냥 그런 일도 있지 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 경로를 통째로 뒤틀어버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랐을 텐데라는 생각을 수없이 반복하며 고통스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경험 후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라며 스스로를 탓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남긴 건 고통뿐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우려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너무 깊이 갇힌 나머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을 멈춰버리는 경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미 물리적으로 내 삶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긴 분노와 억울함, 비통함이라는 감정의 족쇄에 스스로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과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그 너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가볍거나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마침내 치유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나는 이 분노와 억울함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내뱉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두운 터널의 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이라는 씨앗을 너무나 쉽게 심어놓습니다. 그들의 언행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지독히 불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선언해야 합니다. 이젠 정말 충분해. 나는 더 이상 이 끔찍한 감정으로 내 인생이 규정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내 삶이 피해자라는 역할에 갇히는 것을 원치 않아. 이제 나는 다른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됐어. 라고 말입니다. 그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냉정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진실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 진실은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변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백, 수천 번의 경험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과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한다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통찰력을 가질 의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고쳐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반드시 그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강요하고 설득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스스로에게 너무나 감명받았거나 혹은 너무나 두꺼운 방어 기제로 자신을 감싸고 있어서
내면의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때로 잔인하고 혹독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공정함과 정의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 또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과거의 슬픔이나 후회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 잊었어라며 어깨를 으쓱하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때때로 문득문득 아픔이 밀려오고 후회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위협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상실감 속에서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성장은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며 경악하고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압니다. 앞으로 그들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듣더라도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믿을 수 있어. 그리고 전혀 놀랍지 않아. 라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나는 이 모든 상처와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완벽한 그림은 아닐지라도 나는 내 삶을 위한 훌륭하고 단단한 플랜 B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안에 분노라는 덫에 갇혀있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가 나에 대해 내렸던 그릇된 평가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된 자아로 살아가는 그들이 나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 끔찍한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이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를 공정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좋은 사람들, 올바른 환경, 선한 상황에 놓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상처를 굳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 곁에 있을게요.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요. 라고 말해주는 것. 그 연대의 경험은 당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완전한 치유의 원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이 치유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더 큰 연대의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선한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남긴 지속적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어야만 했던 당신의 삶에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추악한 진실들이 우리 삶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이제 이스라린 마음과 분노를 내려놓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과거의 분노는 한때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에게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나는 존엄과 존중, 그리고 품위 있는 태도로 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을지라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온전한 당신 자신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당신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증오와 착취 속에서 살아가는 나르시시스트들을 저는 동정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연결된 감정의 탯줄을 끊어내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증오 대신 사랑을 믿습니다. 이 말을 당신의 만트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증오 대신 사랑을 믿습니다. 만약 분노와 억울함이 그 사랑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사랑이 이기게 하십시오. 저는 제가 친절과 사랑에 헌신할 때 가장 나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스스로를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당신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분노와 원망은 당신의 내면을 갉아먹는 독약과 같습니다. 더 이상 그 독을 마시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그 감정에서 해방시키고 선함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추악한 진실은 인정하되 당신의 온전함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진정한 의미의 온전함 속에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길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평화를 향한 여정을 계속해서 더 멀리,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가 함께.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한 사람 때문에 내 세상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질문을 안고 살아오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통의 중심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그리고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간 상담실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아픈 사연을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유독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바로 깊은 분노와 좌절감 뒤에 숨겨진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즘의 그림자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분노를 단순한 감정의 폭발로 생각하지만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많은 경우 강력한 나르시시즘적 성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타인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는 욕구, 내가 옳으니 당신은 내 생각과 우선순위를 따라야 한다는 오만한 태도,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극단적인 이기심, 그리고 그 결과로 타인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고 착취하는 모습,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우월감,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나르시시즘이라는 파괴적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관계에 좋을 리 없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관계가 좀 삐걱거린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담실을 찾은 많은 분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 상당수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남긴 파괴적인 대가를 온몸으로 겪어낸 살아있는 증인일 것입니다.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고 그 거대한 파장은 마치 돌멩이가 던져진 호수처럼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자녀 혹은 손주와의 관계가 망가져버리기도 하고 오랜 친구들을 잃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농간으로 인해 평생 몸담았던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직장을 잃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이 남기는 상처와 피해는 결코
그냥 그런 일도 있지 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 경로를 통째로 뒤틀어버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랐을 텐데라는 생각을 수없이 반복하며 고통스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